지금부터 2026년 제3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81번 사용전압이 154kV 가공전선로를 제1종 특고압 방호사에 의할 때 사용되는 경동연선의 단면적은 몇 스퀘어 이상 이어야 하는가? 이 문제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잘 나오는데 요걸 암기를 우리가 공칭전압으로 암기할게요. 자, 우리 기준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100kV 이상 300 미만에는 우리 154kV가 공칭전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우리 100kV 미만에는 22.9kV가 있고요. 300 이상은 345kV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칭으로 암기하면 좀 쉬워요. 자, 여기 기준이에요. 154kV는 단면적이 150스퀘어입니다. 그러니까 154이면 150. 좀 암기 쉽잖아요. 154하면 150. 그 다음에 22.9. 얘보다 작으면 55. 그 다음에 154보다 크면 345입니다. 200스퀘어 또는 뭐 240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가 특고압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보면 자, 요것만 가져가시면 돼. 154면 150, 작으면 155. 그 다음에 크면 200이나 240 하면 뭐 보항공사뿐만 아니라 일반전기까지 다 해결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154kV잖아요. 그러면 전선의 단면적은 150 고르시면 됩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답은 3번입니다. 문제 82번 폭연성 먼지 또는 화약류 분말에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하 목렘에선 시설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밑줄 긋겠습니다. 폭연성 먼지 또는 화약류 분말에 전기설비가 발원이 되어 폭발 우려가 있다. 요것만 봐도 그냥 내가 위험한 장소입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자, 시설 방법 물어보면 얘는 공사 방법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께서 어떻게 가져가냐면 우리 위험 장소에서는 가장 좋은 게 금속관 공사다. 자, 두 번째 좋은 거는 케이블 공사. 자, 세 번째는 합성 수지관입니다. 수지관. 그러면 자, 우리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폭연성 먼지 위험 장소가 뭐냐면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 먼지로 인한 폭발 우려가 있는 위험 장소를 말한다. 여기 정의나 개념은 참고하시고 자, 공사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사 방법으로 금속관 공사하고 케이블 공사만 나와 있는데 자, 이 금속관하고 케이블 두 가지만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는 요 두 가지만 있기 때문에 적합한 것밖에 모를 수 없는 거예요. 적합한 거. 그러면 적합한 거 물어보니까 금속관 공사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위험한 장소에서의 시설 방법을 물어보면 적합한 거 물어보면 답은 금속관입니다. 또 아닌 거 물어보면 금속관, 케이블, 합성수지관 이외에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가져가시면 위험 장소는 다 끝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처럼 적합한 거는 답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암기하겠습니다. 문제 83번 정압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 누설 연료가 몇 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 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보는가? 자, 우리 해설에 있는 규정을 보겠습니다. 자, 전로의 절연 저항 및 절연 내력역 규정에 보면 자, 사용 전압에 따라 절연 저항 값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절연 저항은 뭐냐면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체가 있어요. 이 도체에는 전류 I가 흘러갈 건데 자, 이 도체에 있는 전류가 이렇게 밖으로 새. 요거를 IG 누설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누설 전류는 작을수록 좋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이 누설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여기다가 이렇게 절연제 같은 걸 싸죠. 요게 절연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절연제의 절연 성능이 양호한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절연 성능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매거라는 기구를 써서 이렇게 이 절연제의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절연장은 얘가 작아야 되니까 절연장은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 규정된 전원 저항값 요거보다 반드시 크게 나와야 전원 성능이 양호하다 판단이 되는 거고, 얘보다 적게 나오면 전원 성능이 안 좋은 걸로 판단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어찌됐건 요 전원 저항을 측정하려면, 자, 측정하는 순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부하를 분리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콘센트 같은 게 있으면 콘센트에서 플러그 같은 거 다 뽑아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하 분리되면 이제 정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전시킨 다음에 자, 매거로 절연장을 측정한다 보시면 돼. 측정. 자, 그래서 절연장을 측정해서 만약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220이나 380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다 생략하고, 자, 500V 이하, 요게 220이나 380 범위가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매거의 시험 전압은 500V를 가해서 그때 절연장을 측정하면 1메가옴 이상 나오면 전원 성능이 양호하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전을 해야 되는데 정전이 불가능해. 자, 그래서 절연장 측정이 곤란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설 전류를 측정합니다. 우리 누설 전류계로 누설 전류를 측정해서 그때의 전류가 1mA 이하가 되면 이 전원 성능은 양호한 걸로 본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몇 mA 이하냐 물어봤으니까 1mA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본 건 아니지만 만약에 부하 분리를 해야 되는데 부하 분리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시험 전압을 250V로 낮춰서 시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하가 분리 안 되기 때문에 높은 전압을 가하면 부하에 손상이 간다고요. 그래서 낮은 전압을 측정하고 이렇게 낮춰서 그 다음에 그때의 절연장은 1메가옴 이상이 나와야 전원 성능이 양호한 걸로 본다. 뭐 이런 규정입니다. 어찌됐건 83번 물어보는 거는 누설 전류가 몇 mA하면 양호하냐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보기에 보니까 1mA 있죠?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4번. 정압전로,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순시 트립 범위가 10IN 초과 20IN 이하인 주택용 배선 차단기는, 자,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종류가 B형, C형, D형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순시 트립 범위를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가야 되는데, 자,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돼. 3, 5, 1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B형은 우리 전격 전류의 3배 초가 5배 이하, C형은 5배 초가 10배 이하, D형은 10배 초가 20배 이하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10IN 초가 20IN 이하 이렇게 10이 나오면, 자,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B, C, D 그 다음에 3, 5, 10 그러니까 10배 초과 하니까 D형이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이것도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85번. 전기철도 차량이 전자선로와 접속한 상태에서 견인력을 끄고 보조전력을 기동한 상태로 정지해 있는 경우 가공전차선로의 유효전력이 200kW 이상일 경우 총 역률은 얼마보다 작으면 안 되는가? 자, 85번 암기하겠습니다. 역률을 물어보면 대부분 80%죠. 0.8. 자, 우리 441.4에 전기철도 차량의 역률 해가지고, 자, 우리 생략하고 역률은 0.8보다는 작아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번 문제 0.8 이렇게 암기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86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의 종류 중에서 전선로 지짐을 양측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은? 자, 86번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철탑의 종류를 우리가 전력공학 시간에도 암기를 했습니다. 직, 각, 인, 내, 보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직, 각, 인, 내, 보. 여기 쓸까요? 자, 이렇게 직, 각, 인, 내, 보. 자, 직이라는 건 직선형, 그 다음에 각도형, 그 다음에 일류형, 그 다음에 내장형, 그 다음에 보강형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류라는 건
전선을 다 잡아 끄는 거. 요게 인류예요. 그래서 얘가 이름이 잡아당김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형. 자, 그 다음에 전력공학 시간에는 여기 우리 기호도 암기해야 돼요. 직선형은 A, 각도형은 B, C, 그 다음에 인류형 D, 그 다음에 내장형은 E형 철탑이라고 합니다. 자, 직선형은 몇 도 이하? 3도 이하 직선 구간을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우리 B, 각도형의 B는 3에서 20도. 자, C는 20에서 30도. 그 다음에 인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선을 잡아 끄는 거, 요게 인류형이고요. 내장형 얘가 가장 많이 나오죠. 자, 내장형은 우리 지지물 양쪽의 경관차가 큰 경우에 사용하고 또 직선형 철탑이 10기 초과할 때 10기마다 한 기씩 내장형을 넣어달라. 뭐 이렇게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죠. 이거 중요하니까 꼭 가져가시고. 그럼 86번. 자, 양측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은 그랬으니까 내장형 가장 많이 나오죠. 보기 보니까 4번에 있죠. 내장형 4번이 정답입니다. 답 4번. 문제 87번. 제2차 접근 상태라 함은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몇 메다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가? 자, 우리 87번은 접근 상태 중에서 제2차 접근 상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접근 상태가 뭔지 한번 개념 잡아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가 대지라고 볼게요.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선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지지물의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라고 가정할게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잘못된 이유 때문에 이 지지물이 넘어졌어. 쓰러졌어. 이렇게. 자, 그러면 지지물이 쓰러지면 이렇게 쓰러질 거니까 여기 이 구간이 10m에 딱 얘가 지지물이 이렇게 쓰러지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어떤 집이나 건물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가 쓰러지면 이 집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한전이나 뭐 이런 전기 사업자 측면 입장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한다는 건 뭐예요? 보안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보안 공사. 뭔가가 근처에 있거나 접근해 오거나 교차를 하면 보안 공사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내용은 뭐냐? 자, 지지물이 쓰러지면 얘가 피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지물 더 튼튼하고 더 가깝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선도 더 두꺼운 전선으로 안전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지지물 높이에 해당하는 얘는 제 1차 접근 상태 형태고, 자, 근데 얘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더 가깝게 설치됐어. 즉 여기서 간격이 3m 이하야. 미만. 자, 미만이면 이 건축물은 제 2차 접근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더 위험한 상태, 그게 제 2차 접근 상태고, 접근 상태에서 항상 문제 나오는 건 그럼 몇 메다 미만이냐, 요거 몇 메다 미만인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3m 미만이다 이렇게 암기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문제 88번. 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은 지름 몇 밀리상의 나경동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자, 88번 너무 잘 나오는 문제예요. 가공지선 관련된 문제입니다. 가공지선이 뭐냐면, 자, 이렇게 철탑이나 전주가 있다. 이렇게. 그러면 철탑 맨 위에, 이렇게 맨 위로 가서 이렇게 지나가는 거, 요게 가공지선입니다. 그럼 가공지선의 설치 목적은 뭐예요? 여기에 송전철탑이 이렇게 에다를 통해서 가는데, 자, 낙뢰가 칩니다. 그 낙뢰가 이렇게 송전선로에 치면 어떤 정기적으로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이 송전선로에 낙뢰가 맞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송전선로 대신에 낙뢰를 대신 맞아주는 거, 요게 가공지선입니다. 그러면 가공지선의 단면적을 많이 물어보는데, 자, 고압의 경우를 많이 물어봅니다. 자, 고압은 가공지선 굵기가 지름 4mm 이상을 씁니다. 특고압은 지름 5mm 이상, 연선이면 22스키아 이상을 씁니다. 요거 암기. 특히 고압은 놓치면 안 돼요. 고압은 4mm, 특고압은 5mm,
그 다음에 22스퀘어 이상입니다. 지금은 고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3일이 답하면 되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89번. 진열장 내 배선으로 사용전압 400V 이하에 사용하는 코드 또는 캡 타이어 케이블의 최소 단면적은 몇 스퀘어인가? 여기 캡 타이어 케이블 밑줄 긋겠습니다. 캡 타이어 케이블. 얘는 대부분의 사이즈가 0.75 스퀘어 이상입니다. 자, 우리가 전기 욕기 에서는 단면적 1.5 스퀘어 이상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0.75 스퀘어 이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골라가시면 되겠네요. 문제 90번. 내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특과 변압기 뱅크 용량의 구분으로 알맞은 것은? 90번 너무 잘 나오죠. 특과 변압기 뱅크 용량 구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동 차단 장치 또는 경보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용량입니다. 자, 우리 2번에 나와 있네요. 표를 먼저 볼까요? 우리 해설에 5,000 이상 만 미만 변압기 용량은 변압기 내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자동 차단하는 장치가 있거나 또는 경보 장치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써놓을게요. 자, 변압기 뱅크 용량이 10,000 kVA 이상이면 변압기 내부 고장에 대해서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경보 장치는 안 돼요. 그래서 자동 차단 장치랑 경보 장치 나오면 5,000 이상 만 미만이고, 자, 경보 장치 없이 반드시 자동 차단 장치를 해야 된다 하면 만 이상이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자동 차단 장치랑 경보 있으니까 5,000 이상 만 미만.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1번. 저압 옥상 전선로에 시설하는 전선은 인장 강도 2.3 이상의 것 또는 지름 몇 미리 이상 경동선이어야 하는가? 자, 옥상 전선로 잘 나오죠. 자, 우리 해설 보겠습니다. 옥상 전선로 시설 조건입니다. 절연 전선 사용해야 되고요. 자, 여기 꼭 밑줄 그어놓으세요. OW 전선 포함이다, 포함. 이 포함이 중요합니다. 자, OW 전선이라는 건 뭐냐면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을 의미합니다. 자, 대부분 우리 뭐 공사 방법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전기반 때. 대부분 OW 전선은 제외하는데 옥상 전선로만 OW 전선 포함한다는 거 가정하시고, 전선의 굵기는 우리 전선의 세기 인장 강도 2.3 이상 또는 지름 2.6mm 이상이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가 15m 이하이고,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제간은 2m 이상, 그 다음에 다른 시설물과는 1m 이상이라는 거. 자, 요거는 선택적으로 가져가도 여기까지는 필수로 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니까요. 그럼 지금 91번 문제는 전선의 지름을 물어봤으니까 2.6mm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보기 보면 3번에 있나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2번. 전용금을 2의 장소에 있으라는 경우 2차 정지 렉과 렉 사이 및 렉과 벽면 사이 전면부는 몇 메다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가? 전기 저장 장치 물어보는 겁니다. 2차 전지, 우리 배터리죠. 자, 우리 해설 보고 렉이란 건 뭐냐면 우리 ESS의 배터리 저장 시스템 보면, 자, 요게 렉인데 여기에 보면 배터리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층층이 막 계속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그래서 쭉 쌓여 있어요. 요게 렉이야. 이렇게 그러면 렉이 있고 뭐 또 다른 렉이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렉과 렉 사이 요 이격거리가 얼마냐 뭐 이거 물어보는 거고, 또 렉과 벽 사이인데 전면부입니다. 전면부는 여기가 카바가 있으면 카바 열고 뭐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이렇게 빼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면부는 좀 간격을 많이 띄워야 돼. 그래서 그 규정이 이겁니다. 중요해요. 렉과 렉 사이 1m 이상, 또 렉과 벽면 전면부는 1m 이상, 뭐 후면이나 측면은 0.8m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게 1m 이상 잘 나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도 렉과 렉 사이라는 게 들어왔고 전면부가 있으니까 우리 보기에 보면 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1번 암기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문제 93번. 수소냉각식의 발전기 무효전력 보상장치에 부속하는 수소냉각장치에 시설하는 계측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소냉각식입니다. 수소를 통해서 냉각시키는 거죠. 자, 수소냉각식 나오면 일단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게 수소의 손도가 이렇게 이겁니다. 자, 수소의 순도가 60에서 70% 정도로 저하된 상태에서 공기하고 접촉되면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순도가 이만큼 오면 안 되겠죠. 폭발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순도가 만약에 여기에 근접하는 85% 정도 이하로 되면 경보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계측장치는 당연히 수소의 순도 계측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압력 계측하고요, 온도 계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뭐 수소의 도입량과 방출량을 계측하는 장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93번 문제는 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94번.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94번 방전등 나오면 관등 회로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무엇이라고 했는가? 얘는 관등 회로 3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95번. 교통신호등 제어장치 2차 측 배선의 최대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여야 하는가? 자, 95번도 잘 나오네요. 우리 교통신호등 하면 자, 암기할 거 사용전압은 300볼트 이하, 즉 220볼트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전선 얘는 2.5 스키아 이하 이상, 얘는 옥내 배선 사이즈와 똑같습니다. 2.5 스키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잘 나옵니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전압이에요. 우리 신호등에서 150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한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꼭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금속이나 철구는 다 접지공사 해야 된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누전 차단기는 우리 세 가지 우리 정규반 때 했던 거 꼭 가져가세요. 자, 금속재 외함이다 하면 전압 몇 볼트? 50볼트 초과하는 경우 누전 차단기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수중 조명등 나오면 30볼트 초과되면 누전 차단기 달아야 되고요. 세 번째가 신호등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여기 150볼트를 초과하면 누전 차단기 달아야 된다. 요거 가져가시고, 지금 요 내용은 그냥 전압, 최대 사용 전압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그냥 300볼트 이하 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6번.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완금류, 지지기둥 또는 지지선 사이 간격은 사용전압 15kV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몇 메다 이상이어야 하는가? 96번 문제. 우리 규정을 보면 좀 답답하죠, 이거? 자, 여기서 여러분은 최소 요 두 가지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이렇게. 자, 지금처럼 사용전압 15kV 미만이면, 자, 우리 지지물이나 완금류, 지지기둥, 이거 뭐냐면, 이렇게.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자, 요게 전봇대라고 한다면, 이 전봇대에 이렇게 철로 된 완금류 같은 게 달려 있고요. 자, 여기에 애자가 달려 있죠. 이렇게 애자가.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위로 뭐가 가요?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규정 뭐냐면, 자, 우리 이 전선하고 지지물, 우리 지지물이라는 건 뭐, 요런 거잖아요. 요 지지물, 요런 간격, 그 다음에 완금류, 요런 게 완금류라고 해요. 뭐 애자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거 완금류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기둥, 요런 것과 이격거리가 15kV 미만이면 간격 15cm 이상 띄어라. 그 다음에 15 이상, 25 미만이면 20cm 띄어라. 이게 규정입니다. 그러면 15kV 미만은 여기 나와 있고, 자, 여기를 물어볼 때는 전압을 22.9kV라고 줄 겁니다. 그러면 이 범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15cm,
22.9라고 주면 20cm라는 거. 요 두 개 정도만 암기하시고 나머지 어떻게 다 암기해요. 그냥 선택적으로 가져가시고 요 두 개는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답은 보기 보니까 3번에 있죠. 0.15m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97번. 순시 조건에서 교류 전기철도 급전 시스템에서의 내일 전이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레일, 철도 레일이죠. 최대 허용 접촉 전압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규정 보겠습니다. 자, 일단 교류를 물어봤고요. 자, 순시 조건입니다. 순시 조건 요겁니다. 일대의 최대 허용 접촉 전압은 670, 여기 답입니다. 그래서 요거 교류고 얘가 직류인데 교류 정도는 우리가 암기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순시 조건일 때, 순시라는 건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니까 접촉 전압이 좀 높아도 돼. 그래서 시간이 짧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길어질수록 접촉 전압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류 전기철도는 우리 순시 조건일 때 670, 일시적 조건일 때 65, 영구적 조건일 때 60. 그래서 670, 65, 60 요거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순시 조건이니까 670, 4번 답이죠? 답은 4번입니다. 문제 98번. 정압 옥측 전선로에서 목조 조형물에 시설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자, 옥측이라는 건 어떤 건축물 벽을 통해서 가겠다는 거고요. 자, 목조 나오면 뭐가 우려돼요? 자, 화재가 우려가 되죠. 이렇게. 자, 화재가 우려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금속관처럼 이렇게 자, 전이가 띌 어떤 이게 그거죠, 이거. 이렇게. 자, 금속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선이 부설돼 있으면 전선이 이렇게 부설돼 있어요. 근데 이 전선이 절연이 양호하면 괜찮은데 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금속관에 샜어.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금속관을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금속관이 그냥 전기가 흐르는 그냥 도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체가 목조 건물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조에서 화재 우려가 있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금속관이 한 번만 설치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렇게 금속관이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커플링 같은 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부분은 저항이 높아.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돼? 전류가 이렇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막 이렇게 불꽃 튀고 아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 화재 같은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도전성이 있는 것들은 우리 목조 조형물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관 도전성이죠. 그 다음에 버서트,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도 이렇게 MI처럼 어떤 도체로 된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런 건 1번, 2번, 4번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합성 수지관, 얘는 PVC관이잖아요. 얘는 도전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우리가 합성 수지관은 공사 가능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99번. 저압 강우전선이 안테나와 접근 상태로 시설될 때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99번 문제 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자, 99번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와 관련된 규정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요 교재, 우리 정기반 교재에 이거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별 5개 가지고 가져가세요. 자, 여기 왼쪽은 정압 가공전선이고 오른쪽은 고압입니다. 자, 이거는 정압 가공전선하고 약조전선이 만나거나 안테나 만나거나 케이블카 삭도 만나거나 정압 가공전선, 고압 가공전선 만날 때 이격거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얘는 케이블일 때하고 케이블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얘도 케이블일 때하고 케이블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저압 가공전선이니까 또 케이블이 아닌 경우니까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를. 그럼 어디하고 뭐하고 만난다면 안테나하고 만났잖아요. 그럼 안테나 여기를 보시면 된다고요. 이렇게. 그러면 0.6. 답은 0.6인데 보면 저압 가공전선이라고 나오면 0.6. 그 다음에 케이블이면 반 0.3. 고압이면 0.8. 케이블이면 0.4. 암기하는 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지금 99번 답은 1번에 있는 60cm 이상 이격하면 됩니다. 답 1번. 문제 100번. 교류 전차선 등 충전부와 식물 사이 이격거리는 몇 메다 이상이어야 하는가? 요거 답 암기할게요. 100번. 전차선과 식물과 이격거리는 5m 이상으로 합니다. 우리 해설에 나와 있는 규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 제3회 전기기사 필기 전기설비 기술기준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